네, 오늘 첫 번째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무언가 얻어가셔야 되겠죠. 일도 이제 중순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슨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서강대학교의 언론대학원장이신 조명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소안에서 이제 대안을 넘어갑니다. 가장 추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춥다고 뭘 하고 또 덥다고 뭘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의식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밑을 이렇게 보면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성교육.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소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적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널리스트를 뭐 매일 접합니다만 저널리스트가 얘기하면 온 계속 다른 얘기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을 얘기를 하면 적용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국민 행복이라는 게 뭐냐? 국민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 굉장히 철학적인 겁니다. 그 인성교육을 해야 풀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번주에 얘기했던 그 자연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자연의 리듬을 얻는 거죠. 자연의 리듬. 어떤 측면에서 균형 감각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날이 춥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둡고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변하면서 변화 속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자연법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자연법입니다. 그런데 자연법을 포커싱을 딱 넣어가지고 보면 자연법이 뭐냐?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성이 뭐야? 참 어려운 소리예요. 이런 강당에서 뭐 이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풀어보면 쉽게 풀을 수 있어요. 이성이라는 건 인간의 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선음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철학에서는 유미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반대되는 게 피노미나죠. 현상입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는 건 전부 현상이에요. 유미나라는 거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뭐냐? 그런 과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논리적인 거, 인과관계를 뽑아내는 거, 또 그리고 확률적인 거, 그리고 이런 세계들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미나에서 선음성에서 우리는 논리적 현상을 뽑아내는데 한 예를 들게요. 지금 CES라고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전자 IT 산업의 그 핵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 얘기하는데 그 CES라는 게 Consumer Electronics Shows랍니다. 1967년에 생긴 건데 이게 뭐 요번에 확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인간이 이제
가능성은 기술에 있다 하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 논리 체계입니다. 그게 선음성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냐 그러면 이 예전에는 전자, 음과 양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뭔 시대가 있냐 그러면 퀀텀 피직스, 그러니까 양자 철학입니다. 그러면 1과 0 사이를 몇 수십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 빠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300조 배가 빨라요. 전자보다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 자율주행 차도 말이요, 이제 로봇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좀 속도가 느렸습니다. 전자는 속도가 느렸는데 양자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메타버스라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 내가 석천정론에 가면 계속 일주일 내내 그거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스카이데일리의 칼럼을, 저 칼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빠르는데 거기가 결국은 인간의 류이나, 그러니까 선음성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에는 예전에는 말이에요,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예전에는 여론조사를 100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10만 명을 그냥 여론조사에 갖다 놓고 굴릴 수가 있어요. 그 오차가 별로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세계는 이제 꺼져버려요. 그리고 논리에 따라가는데, 그게 메타버스라는, 메타는 초월이라는 소리예요. 초월이라는 소리고, 버스라는 건 유니버설입니다. 그 초월이라는 게 하늘과 땅과 역사와 인간의 감정을 다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상당한 변화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노총이 와서 말이야, 어떻게 한남동에 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가,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건요, 그 사람들 그러다가는 직업 다 잃습니다.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그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원천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지를 잡고 아무리 해봐야 따라가지고 없어요. 컴퓨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용량이 엄청나게 용량이 크니까 결국은 과거에 우리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미라, 그러니까 선음성의 논리에 의해서 인간이 1500cc의 뇌를 가진 사람이 논리를 따져가지고 분석을 하고 인과관계를 뽑아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문 철학에서 결국 과학이, 첨단 과학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선음성, 경험세계, 피노미나입니다. 경험세계입니다. 전번에 내가 얘기했죠. 센스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세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기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경험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경험세계는 전번에 해겔 얘기했죠. 정반합이라고 했어요. 정이라는 게 센스 세계, 그러니까 센스 서턴티, 그러니까 감각적 확실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수동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오는 정보가, 내가 피부로 느끼는 오늘이 날이 춥다 그러면 그거를 피부로 느낀 겁니다. 그 센스 아닙니까? 다른 사람 무슨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사고를 내가 센스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 분화시키면 differentiation, 분화시키면 결국 거기에서 합리성을 조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면 우리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탄핵했는 게, 지금 이게 소란스러운 게 왜 소란스러우냐 그러면 그걸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 이게 복잡하고 한남동에서 반세미를 하고 추운 겨울을 썰고 이런 게
전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선상, 피노미나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자기가 성찰하고 나중에 언더스탠딩으로 가면 합월도답입니다. 그러면 언더스탠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더스탠딩의 논리, 그러니까 이해 논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해 논리라는 게 요게 이성의 피노미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커먼 센스라고 해요. 상식이라는 게 상식. 상식이 뭐야? 상식이 뭐야? 그렇죠. 그런데 상식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모럴 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요 왕조실록에 보면 6282개의 탄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탄핵. 요즘도 탄핵인데 그때도 탄핵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탄핵을 어디에서 관할했냐 그러면 그거를 사헌부에서 관할합니다. 사헌부라는 게 요즘은 언론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언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과 악을 분리시키는 게 어디에서 분리시키냐면 그건 사헌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는 요즘 같으면 검찰과 그리고 언론 기능을 합친 게 사헌부입니다. 자, 거기에서 선악의 판단을 합니다. 선악의 판단. 그러면 상식이 원론이 뭐냐 그러면 상식은 결국은 도덕 성과 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요, 종교인이 막 뭐 얘기하고 말이야, 뭐 정책을 얘기하고 남북 통일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종교는요 선악입니다. 선악을 빼뿌리면,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선악을 빼뿌리면 6282개의 탄핵이라는 게 그게 역사가 안 돼버려요. 자, 그런데 선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기독교 원죄에서 나와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사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커먼센스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퍼블릭 스피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장 그러는데 공무원장이 뭐라는 거냐 그러면 상식을 확실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상식을 확실히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선악을 확실히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럼 선악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고는 말씀이 종교인데 결국은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하나는 그 뉴미라, 그 다음에 하나는 피노미나. 피노미나의 최고점이 결국은 선악의 판단입니다. 선악의 판단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광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근데 그 국민 저항권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거는 존 로크라는 사람이에요.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이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반하는 국민 저항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사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요.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러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인식론을, 내가 얘기하는 인식론을 가지고 현상을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물고 보면 그때 왜 대전에서 지방선거 하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대전은요 한마디 대전은요 그러면서 그 사회에 품고 있는 문제를 한마디로 그냥 집약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주의 그 이론의 최고봉에 들어가면 존 로크가 있습니다. 존 로크의 그 업적 중에 Two Treatises of the Government,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두 가지 원리, 정부의 두 가지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냐 그러면 그걸 봅시다. 그 사람은요 1632년생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퓨리탄 미국에, 내가 지금 왜 이거 얘기하면 미국과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1776년 그 독립선언할 때 누구 아이디어? 로커의 아이디어입니다. 로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로커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 중서지주면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브리스톨 세관에 관세를 받아요. 그런데 관세를 찰스 1세가 막 그냥 지 멋대로 물게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뭘 내리게 했냐 그러면 야 의회 성인 없이는 세금 받지 마. 세금 막 무겨. 세금 미겨. 그러면 그 세금 매기면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하겠다. 여기서 국민 저항권.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갖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로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냐 그러면 대학을 옥스포드에 있는 크리스터 처치 칼리지에 보냅니다. 웨스트민스터 스쿨 고등학교죠. 그 대학을 보내는데 로커는 거기에서 30년간을 학생으로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커 아이디어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로 해가지고 자기 이론을 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론을 해가지고 자기 이론을 폈는데 30년간 퓨리턴 미국의 갓파더들이 만든 그런 퓨리탄 세계에서 30년간을 이론을 세웠다 그러면 로커를 모르면서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는 그건 헛거예요. 그러니까 로커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로커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재산권입니다. 프로퍼티 재산입니다. 재산.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국민은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1항에는 그런데 2항에 가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 그러면 2항에 가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어야 된다.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1987년 헌법에 보면 이거는 반은 자유주의 헌법, 반은 사회주의 헌법. 그러니까 이 87년 헌법 빨리 고쳐야 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크가 얘기하는 프로퍼티라는 걸 얘기하는데 프로퍼티 재산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재산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생명, 자유,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은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자산이라는 건 자기 아버지가 때 가지고 온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걸 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산 안에 생명, 자유, 자산이라는 게 기본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본권에 그건 기본권을 재산 안에다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농노에서 사람이 해방됩니다. 농노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러면서 재산은 농노는 주인의 영주의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세계가 오면서 자기 노동을 팔게 되거든요. 팔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독립을 얻는 거예요. 자, 독립을 얻는데 자, 그러면 재산 안에 자유, 생명,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커는 로버트 필머라는 사람하고 그때 논쟁을 하는데 뭔 논쟁을 하냐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맏장자가 왕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권력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로커는 그러면 그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 그러면 재산이라는 거는 자기 노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죠. 노동을 팔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자유도 내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동을 파는 거죠. 그렇게 노동을 팔면서, 그럼 뭐예요? 노동의 그 안에 인간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 32조에 보면 인간은 노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해요. 권리가, 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재헌헌법 17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국민개혁, 모든 국민은 다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해가지고 일자리를 통해서 노동을 해라. 그러면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래요. 뭐 정교조, 야, 너 교육 똑똑히 해. 그리고 민노총, 너 임마 그 현장에 가서 생산력 높여. 그러면서 너희 행복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의 행복, 그걸 다 뭉개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이성이라는 거, 합리성을 얘기를 하는데 왜 하게 되냐 그러면 내 행복이 뭐냐, 내 가치가 뭐냐, 그런 걸 찾는 거라는 말이야. 우리 지금 자유주의 같은 것도, 이 내라는 것도 이놈들이 행복을 빼앗아갔어요. 내 행복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직장을 얻고 내가 노동 생산력을 높이고 내 직장에서 내가 삶을 꾸리고 내 가족이 삶을 꾸리는 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라는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1917년 3월 10일에 탄핵되면서 우리 사회는 그게 다 없어지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다 없어지고, 무슨 뭐 대통령 탄핵, 무슨 뭐 어떤 놈이 뭐 어떻게 했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고, 뭐 그거야. 근데 그거는 백성들이, 국민들의 인간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왜 여기 나왔어? 왜 여기 나왔어? 왜 정부를 형사해야 돼? 그거는 결국은 내 행복 찾아내라. 내 행복 찾아내라.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했던 그 행복 어디 갔냐 하는 거를 우리는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는 거를 얘기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